엄마, 이제 그만 죽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카페에 앉아 있는 73 한정순 씨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컥 거렸습니다. 카페 안의 웅성거림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49살 아들 도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아, 지금 뭐라고 했니? 도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으셨잖아요. 엄마가 계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정순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정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집값도 올랐고 유진이 대학 준비도 해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공간도 부족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요. 46살 며느리 은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불렀던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정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에 3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때였습니다. 정순이 아들 집에서 나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한 직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날 며느리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던 말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실은 도연이가 횡령만 한 게 아니에요. 은주가 계속해서 말했었습니다. 사채에서도 돈을 빌렸어요. 몇 군데서. 그리고 제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고요. 그때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집까지 팔아준 돈이 횡령뿐만 아니라 도박빚까지 갚는 데 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이 물었을 때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총 빚이 얼마나 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억은 넘을 것 같아요. 10억? 정순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도연이 가방에서 요양원 팸플릿을 꺼내 놓았습니다.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괜찮다고 해요. 국가에서 지원도 나오고. 정순이 항변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또래분들도 많고 간병도 받으시고. 정수는 팸플릿을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요양원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쓰라리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니? 도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짐이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카페 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대놓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 도연이 당황한 듯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앞에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지막 말만큼은 확실히 전했습니다. 유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정수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정순의 뺨을 때렸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다, 정순아. 이제부터는 정말로 혼자야. 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정수는 차가운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순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정순아. 혼자서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PC방 앞에서 정수는 멈춰 섰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룻밤이라도 추위를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PC방 사장이 정순을 의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컴퓨터 하러 오신 거예요? 정순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잠깐 앉아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사장이 동정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구석 자리 드릴게요. 조용히 계시면 돼요. 정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언니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정순보다 4살 위인 77살이었습니다. 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순아. 오랜만이네. 잘 지내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며칠 놀러 가도 될까? 아들 집에 있기가 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동생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 언니 집이 좁긴 하지만. 정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서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니를 만난 정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왜 이렇게 많이 늙었어? 몇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정수는 거울을 보지 않아서 몰랐지만 지난 몇 개월간의 스트레스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순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젊어 보이네.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때문에 집까지 팔았다며? 정말 그 아이가 그랬니?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앞에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정희가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너무 희생만 하고 산 것 같아. 자식이 부모를 위해 뭘 해줬다고 평생 그렇게 퍼주기만 했니? 정순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야. 너는 왜 그걸 몰라? 그런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언니의 말은 따끔했지만 그 속에는 동생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언니 집 작은 방에서 지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 살아온 걸까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지만 후회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일이라도 하나 찾아보는 게 어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 정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을. 언니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학교 청소하는 일 있다더라.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하신다고. 언니의 조언에 정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후 근처 초등학교에서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교무부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한데 건강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성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순이 고맙게 인사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급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학교로 향하며 정순이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괜찮다, 정순아.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학교 경비실에서 62살의 경비원 박성배 씨가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박성배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새로 오신 청소 담당자시군요. 저는 박성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정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정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성배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힘들게 살았지.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서로 도우며 일해봅시다. 정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청소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닦고 교실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과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5학년 3반 교실을 청소하던 정수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마이너스 최안을 올림.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3반 최하늘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교실을 청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반이 제일 깨끗하다고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처럼 다정해 보여요. 할머니가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정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연이나 은주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정순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할머니가 정말 기뻤어. 며칠 후 하늘이가 정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살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편지 받으셨어요? 정순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할머니가 정말 기뻤어. 하늘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좋아요. 우리 할머니는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봐요. 정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정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성배 경비원과의 대화도 정순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성배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박성배가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랑 다르세요.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달라 보여요? 박성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히 다르세요. 뭔가 희망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박성배가 정순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글 쓰는 거에 관심 있으세요? 정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박성배가 설명했습니다. 동네 평생교육원에서 글쓰기 수업을 한다고 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정순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박성배가 격려했습니다. 학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저도 시 쓰는 수업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결국 정수는 평생교육원의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젊어 보였고 학력도 높을 것 같았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 강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김나래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글쓰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김나래 강사가 첫 수업 안내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를 겸해서 간단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주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정수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남편과의 신혼 시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정수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기억은 손녀 유진이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입니다. 갓 돌이 지난 유진이가 제 얼굴을 보며 옹알이를 하다가 할머니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김나래 선생님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나래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글을 정말 잘 쓰시네요. 마음이 담긴 글이에요. 읽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정순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걸 적었을 뿐이에요. 김나래가 격려했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글이에요. 기술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글쓰기가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해서 정희에게 글쓰기 수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순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언니, 선생님이 제 글이 좋다고 하시네요. 언니 정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순이가 작가가 되는 거네. 정말 좋아 보인다. 정순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작가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걸 적는 거예요. 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야. 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 예전에 정순이가 돌아온 것 같아. 그날 밤 정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유진이가 나타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정순이 꿈속에서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할머니가 달라지고 있어.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꿈이 생겼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본 정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정순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정순아. 아니,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희망을 품은 말이었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주 한 편씩 글을 썼고 수강생들과 김나래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도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개월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정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세요? 정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순의 가슴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요?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유진이가 무서워해요.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유진이는 괜찮아? 도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한데.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2천만 원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손녀 유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돈 없어. 청소해서 버는 돈이 전부야. 도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유진이 때문에라도. 정순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를 핑계로 쓰지 마. 내가 유진이 아빠로서 뭘 해줬는데? 도연이 계속 애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만, 정말 이번만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 유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아,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뭐 생각을 그렇게 해? 정순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도연이가 전화했어요. 유진이가 위험하다고.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절대 안 돼. 또 속으면 어떻게 해? 정순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핑계야. 내가 또 돈을 주면 도연이는 더 망가질 거야. 고민 끝에 정수는 아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유진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학교 근처까지 가서 손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진이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서 정수는 멀리서 손녀를 기다렸습니다. 방과 후 유진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이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정순이 수상하게 생각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이 학교 근처 PC방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정순이 충격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도연은 그 여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며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채업자가 집까지 찾아왔다며 급하다고 했던 아들이 여유롭게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다시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정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집까지 찾아왔다며? 유진이가 무서워한다며?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어색해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정순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도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죠. 도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 내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여기서 데이트하고 있었던 게 오해야?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 어머니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딸까지 이용해서?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유진이 앞에도 나타나지 마. 정수는 카페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과의 모든 연을 끊겠다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거리로 나온 정순의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직면할 수 있었고 자신을 속이려는 아들의 마지막 시도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순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정순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아들과 완전히 결별한 후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독립해서 살려고 해요. 언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서? 괜찮겠어? 정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혼자 살아볼 거예요. 더 이상 누구한테도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정수는 청소일로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작고 습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정수는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정순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정순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번에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진짜 다짐이었습니다. 독립생활을 시작한 정수는 더욱 열심히 글쓰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김나래 선생님이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글들을 모아서 작은 책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책이요? 제가요? 김나래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이야기예요. 같은 수업을 듣는 50대 여성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글을 읽으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정수는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가 책이 될 수 있을까요? 김나래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순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손녀 유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유진이는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정순이 반갑고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어떻게 여기서? 유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았어요. 엄마한테 할머니 주소를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줘서 직접 찾아다녔어요. 정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찾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갑자기 연락도 안 하시고? 정순이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할머니만의 사정이 있었어.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사세요? 이 집이 너무 작아요. 정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아도 할머니 집이야. 할머니만의 집이란다. 유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아빠가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유진이가 성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다는 거요.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 사시게 된 거죠? 정수는 유진이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손녀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때문에 속상하시죠? 저도 아빠 때문에 창피해요.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진아, 넌 아직 어린데 그런 걸 어떻게? 유진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고등학생 될 거예요.
다 알아요. 아빠가 엄마랑 맨날 싸우는 것도, 할머니 돈 때문에 싸우는 것도 정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손녀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유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아빠나 엄마처럼은 절대 안 살 거예요. 정순이 유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넌 달라. 넌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뭐 하세요? 정순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써. 책도 낼 거야. 유진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작가가 되시는 거예요? 정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셈이지. 할머니 나이에 작가가 된다니 신기하지? 유진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와, 대박이에요. 제 할머니가 작가라니. 정수는 손녀의 환한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할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희생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할머니로서 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유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유진아, 할머니가 책을 내면 제일 먼저 유진이한테 줄게.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할머니 책 읽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김나래 선생님의 도움으로 정순의 글들이 작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73년 나를 찾다였습니다. 소규모 출판사에서 첨부만 찍은 작은 책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출판 기념 모임이 평생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글쓰기 수업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나래 선생님이 정순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한정순 선생님은 73세에 첫 책을 내신 새내기 작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순은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야 저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중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이도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하늘이가 정순에게 꽃다발을 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정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젊은이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책이 나온 지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정순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가 정순의 작은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여기자가 정순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머님, 73세에 작가가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요. 그냥 이제야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도 꿈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걸. 기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정순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순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책을 읽었다며 감동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더 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판사 편집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재출간하고 싶습니다.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제 책을요? 편집자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찾는 독자들이 많아요.
선생님 이야기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책이 재출간되면서 정순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평생교육원에서, 그 다음에는 도서관에서, 나중에는 대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첫 번째 강연 날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순입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순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손녀의 할머니. 항상 누군가의 무엇이었지 한정순 자신은 없었습니다. 청중 중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정순입니다. 꿈을 가진 한정순이고 글을 쓰는 한정순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한정순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할머니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할머니도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는데 저는 뭘 두려워하겠어요. 정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정순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한 정수는 녹음실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친근하게 맞이했습니다. 아나운서가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73세의 작가로 데뷔하신 한정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정순이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집을 팔고 아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방송이 나간 후 정순에게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출판사로 독자들의 편지가 수백 통 도착했습니다. 편집자가 정순에게 편지들을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한 반응이에요. 독자들이 선생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정수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 가족 문제로 고생하는 중년들, 꿈을 포기하려던 젊은이들, 모두가 정순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60살인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순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정순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이 집에서 독자들의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신문에서 봤어요. 책도 내시고 방송도 하시고. 정순이 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돈 달라고 왔어? 도연이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잘 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서. 정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복잡할 것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걷고 있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아들의 사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고발했어요. 사기 혐의로. 실형 3년이 나왔어요.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소식이 기쁠 리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동정할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순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제야? 도연이 참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책을 읽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수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어요.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오랜 침묵을 지켰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진짜 후회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겠어요. 유진이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어떻게 됐어? 도연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유진이는 엄마랑 살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수는 그제야 아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딸도 직장도 자유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지켜볼 거야. 만약 정말로 변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도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야. 도연이 교도소에 들어간 후 정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유진이는 한층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정순이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할머니는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를 용서하실 거예요? 정순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가 배운 게 있어.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내 삶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걸. 유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정말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수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정순이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할머니가 새 책을 쓰고 있어. 이번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야. 유진이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용서요? 정순이 설명했습니다. 응.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 미움을 놓아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몇 달 후
정수는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정수는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썼습니다. 책이 나온 후 한 독자가 보낸 편지가 정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저를 배신한 가족을 용서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용서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정수는 자신의 경험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의 아픈 관계마저도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순의 두 번째 책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 첫 번째 책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의 독서 모임에서 읽히고 대학교 교양 수업 교재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문인협회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인협회 관계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73세에 문학계에 데뷔하셨지만 작품의 진정성과 사회적 메시지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순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제가 상을 받는다고요? 관계자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의 작품은 단순한 수기가 아니라 진정한 문학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시거든요. 시상식 날 정수는 생전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순이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상을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정순이라는 이름으로 한정순의 꿈으로 받는 첫 번째 상입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객석에는 유진이와 하늘이 그리고 김나래 선생님과 박성배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을 받은 후 정순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한 TV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진행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순이 카메라를 향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저는 73세에 작가가 됐고 75세에 상도 받았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방송 후 정순에게 수많은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던 사람들,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던 사람들, 모두가 정순에게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정순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도연이 모범수로 선정되어 6개월 조기 석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정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가 교도소에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다른 수감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고 정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출소 당일 정수는 교도소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온 도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도연이 정순에게 다가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책을 수십 번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정수는 아들의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교도소에서 상담 자격증도 땄어요. 저처럼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1년 후 정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책 75년 꿈은 계속된다를 출간했고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연의 변화였습니다. 출소 후 정말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자신처럼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수는 작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놀랍게도 도연도 청중 중 한 명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소유하려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가족은 각자가 독립된 개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관계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어요. 저도 제가 돕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정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달라졌구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도 될까요? 정순이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안부는 좋지. 하지만 여전히 거리는 유지하자.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족이야.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76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정순아. 아니, 이제는 정말 괜찮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 핸드폰에 유진이의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대학교에서 할머니 책으로 발표해서 A 받았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네 번째 책을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76년을 살면서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그림자도 그 석양을 따라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그림자였습니다. 정순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정순,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 거야. 밖에서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처럼. 지금까지 한정순 씨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순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노을빛 이야기였습니다.